북한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유사시 미국과 확장 억제를 강화해 대비할 뜻을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와 피닉스에서 잇따라 10대들의 총격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배달된 소포가 폭발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자작극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칼로 숨지게 한 10대 소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남가주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141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지원 폭을 넓히는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해 대비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이른바 확장 억제의 폭과 수준을 확실히 높일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우리 확장 억제 수단보다 뭔가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걸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에 맞대응할 방안으로 미국의 핵탑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내세워온 만큼 한미가 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조 차관은 특히 현지 시각 모레 열릴 이번 확장 억제 협의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핵무기 사용 기준까지 법으로 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논의 역시 회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at the DPRK's new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rt of that discussion, but we'll leave it there. 한편 조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를 줄일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직접 몰면서 자동차 산업 부흥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연방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시행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관련 지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 내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를 대거 늘리겠다며 미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signed into la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t gives tax credits to new electric vehicles, fuel cell vehicles, made in America. And for the first time, you get a tax credit if you buy a used electric vehicle.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보조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며 전기차는 360억 달러, 배터리는 48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거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차세대 첨단 산업의 생산 기지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I believe we can own the future of the automobile market. I believe we can own the future of manufacturing.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Detroit is back. America is back.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산업 영역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서며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격은 하루 전보다 20원 가까이 오른 1,39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달러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이미 1,400원 이상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만의 일인데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1,400원 돌파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8.3%를 기록한 것이 환율이 오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주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올릴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노숙자 밀집 거주지인 스키드로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2시쯤 LA 다운타운 샌줄리안과 이스트호가 교차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노숙자 밀집 거주지인 스키드로우 지역에 속하는데 LA 다운타운 의료상가 리틀 도쿄와 인접한 곳입니다. 현장에서는 4명의 총상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총상을 입은 환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중반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길거리에서 총기를 발포한 뒤 회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을 통제하면서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총기 사건에 10대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피닉스에서는 잇따라 10대들의 총격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베턴루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중부 시간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베턴루즈의 브렉공원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24세의 남성 켈빈 로버츠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에 맞은 로버츠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17세 소년 2명을 체포했습니다. 첫 번째 10대 용의자는 차량 절도와 미성년자 총기 소지, 마리화나 불법 배포 의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또 다른 10대 소년은 차량 무단 사용과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명의 10대들은 현재 베턴루지 소년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경찰은 총격 의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날 몇 시간 후 피닉스에서도 10대 청소년과 2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총격을 가해 30세의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피닉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을 받은 헤수스 곤잘레스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20세의 남성 길베르토 밀란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시 밀란은 일면식도 없는 곤잘레스와 쇼핑몰에서 언쟁을 벌였으며 이후 10대 청소년이 타고 온 차량에서 총기를 꺼내 발사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밀란은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수감된 상태며 10대 청소년은 1급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소년원에 구금돼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총기 관련 사건, 이제는 10대들까지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도 문제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대 청소년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할리우드 번스타인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15살 소녀와 10대 소년도 현장에서 함께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구매한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제 또 다른 2건의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신고됐으며 이들 역시 번스타인 고등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사고인 만큼 관련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배달된 소포가 폭발해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자작극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어젯밤 하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소포 하나가 폭발해 대학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대변인은 창작 글쓰기와 성 연구 프로그램 강의가 있는 홈즈홀에서 직원이 정체불명의 소포를 만지는 순간 손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포에는 가상현실을 비방하면서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를 언급한 메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약 16,000명의 학부생이 있는 대학으로 경찰은 밤 7시 30분 캠퍼스로 출동해 수업 중인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I didn't hear any explosions. I don't think any of the other students did, but we heard the fire alarm, and so we assumed we should leave. It's pretty late at night. You know, our class is an exception. Most students are home for the day. There's not a lot of classes going on. 경찰은 보스턴 미술관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또 다른 소포를 발견해 폭발물 제거반을 투입해 폭발물을 해체했습니다. 또 FBI와 협력해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대 캠퍼스의 순찰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캠퍼스 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working and continue to work with all our campus security partners as well to make sure all the students here are safe. 수사관들은 다친 직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한 내용이 있었고 부상이 폭발 시 생기는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원의 자작극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칼로 숨지게 한 10대 소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KBTV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7세 파이퍼 루이스는 아이오와주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살해된 성폭행범의 가족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루이스에게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주거시설에 머물 것을 명령하면서 앞으로 5년간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규칙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루이스의 나이는 15살. 그녀는 폭력을 피해 집에서 탈출한 뒤 한 성매매 알선자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됐습니다. 살해당한 성폭행범 제커리 브룩스는 성매매를 원한 인신매매범들 중 한 명이었고 루이스는 그가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루이스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브룩스를 30차례 이상 칼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루이스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살해될 당시 브룩스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이스가 숨진 브룩스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오와주 주법에 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이스는 지난해 비자발적 과실치사와 고의적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폭행의 피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며 앞으로 나의 성장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자발적 과실치사와 고의적 상해에 대한 최고 징역형은 각각 10년으로 루이스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 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20년간 수감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면책을 제공하는 세이프 하버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오와주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 법 집행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해 아직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가주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141명이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롱비치 경찰국이 공개한 영상. 뒤에 따라온 남성이 현관 앞에서 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합니다. 수배된 용의자는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이 공개한 사진 속의 남성, 2005년 미성년자 성폭행, 2016년 15살 소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자였는데 이번 단속을 통해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When McGraw was arrested during the course of this operation by investigator Dabrowski, he was once again in possession of child sexual abuse material. He is currently charged with human trafficking, child luring, 3 counts of possession of child sexual abuse material, and is currently detained without bail. 이처럼 거리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어린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연합수사 전담반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019년 8,500여 건에서 2020년 2만 4천여 건,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This year, in 2022, already, by September 12th, we have exceeded 25,000 tips and leads. These cyber tip reports, we believe, will reach in excess of 36,000 by the end of this year.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된 이번 대규모 검거 작전은 남가주 전역 70여 개 도시 경찰국, 5개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찰이 공조해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모두 141명이 체포됐는데 아동 음란물 소지와 배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1명이 미성년 성폭행과 학대, 추행,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술에 취한 채 수업을 진행하던 40대 남성 교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월요일 술에 취한 채 수업을 진행하던 남성 교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올해 44살의 브라이언 니콜스입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뒤 보석금 3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니콜스는 공공장소 음주와 교내 알코올 소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수업을 하다 체포된 학교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첼라밸리 통합교육구 소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생모가 임신 중 포금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용의자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생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 용의자에게 제기됐습니다. 용의자 니콜러스 크루즈는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생모의 임신 당시를 포함한 용의자의 성장 배경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의학 전문가도 코카인과 같은 마약보다 알코올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부터 총기 난사를 구상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사형과 종신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사형은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크루즈의 변호인들은 배심원 중 최소 1명이라도 종신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가 10억 달러를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접수받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지난번 연간 총수입의 25% 손실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등 제한 요건을 완화해 그 대상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마련된 총 10억 달러의 자금으로 새로운 소기업 지원금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기 단계 어려움을 겪었던 10인 이하 사업장과 스몰 비즈니스들 중 지금도 여전히 회복 중인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8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해 뉴욕주에 3만 5천 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6억 3,9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지원금 중 90%가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기업에게 지원됐다고 뉴욕주는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종잣돈 프로그램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총수입에서 25%의 손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해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운영을 시작한 10인 이하 사업장과 스몰 비즈니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예술 및 문화단체들이 대상이며 지원금 신청 전 최소 6개월 동안은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또 2020년 또는 2021년 연방사업 세금 보고서에 연간 총수입이 5천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로만 명시돼 있으면 됩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2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엘라베마주가 질소가스를 이용한 새로운 사형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될 경우 기존의 독극물 방식을 대체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라베마주 법무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사형에서 독극물 주입 대신 질소가스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질소가스 사용은 인체에 유입된 질소가스가 저산소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엘라베마주를 포함한 3곳에서 사용이 허가됐으나 실제 사용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사형수 앨런 유진 밀러에게 질소가스 사용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였던 밀러는 지난 1999년 직장 동료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새로운 처형법을 채택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정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LA 한인회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등 한인 비영리 기관들과 함께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미나에서는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법률 자문이 제공되며 세입자에게 적용 가능한 행정명령과 정부 지원 방안이 전달됩니다. 세미나는 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이어집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